조간 브리핑입니다. 첫 기사,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고물가, 고환율에 고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산업계의 돈줄이 마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9월 5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6%가 고금리 상황에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금고가 바닥을 보이자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계속 늘어 지난 9월 기준 948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중 40%는 5%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금융선진국에서는 일상화된 노후연금 100만 장자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이 미래에셋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연금 슈퍼리치가 올해 10월 기준 245명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9세였고 평균 연금 자산은 17억 2,082만 원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넉넉한 연금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가장 큰 비중을 둔 자산은 펀드로 3분의 1을 차지했는데요. 다만 올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묶어뒀던 자산을 예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연금 슈퍼리치들의 지난해 10월 말 예금 비중은 7%였지만 1년 새 19%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국내 조선업계에 베트남발 용접 인력 대란이 닥쳤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조선 사업장에 투입될 예정이던 베트남 용접 근로자 1,110명의 입국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인력중개 업체 대6곳이 일부 용접공의 베트남 노동부 승인을 누락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것이 발각돼 전체 인원이 재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국에 차질이 빚어진 베트남 용접 근로자는 전체 외국인 용접공 수요의 41%에 달하는데요. 일러야 12월부터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조선소에 필요한 인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갈수록 인력난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인력 공급이 막히면서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 리스크까지 부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주요 그룹들의 올해 연말 인사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변화보다는 안정과 미래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통상 12월 초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하는 삼성그룹은 그룹 조직 변화가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SK그룹 역시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는 유임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부분 지난해 말 비교적 큰 폭의 물갈이 인사를 한 터여서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조직과 인사를 크게 흔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비상 경영 상태와 마찬가지여서 연봉 인상이나 승진은 사실상 금기어란 분위기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다시 한국경제입니다. 이번 FOMC에서 미 연준이 다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이후 글로벌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의외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FOMC 결과가 나온 지난 4일 기준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을 지켰고 이더리움은 소폭 오르면서 바닥에 근접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리서치 업체인 크립토 컴페어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의 매집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장기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비트코인을 투매할 가능성이 낮아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